안녕하세요. 종이 빚는 남자 이유입니다. 인터넷에서 종이접기 도면을 찾다 보면 도면보다는 전개도 한 장과 작품 사진 몇 장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작가 입장에서는 전개도 한 장과 완성작 사진만으로 작품 구조의 대부분을 기록할 수 있어 도면에 비해 훨씬 편하기 때문입니다. 전개도는 기본적으로 해당 작품의 기본형까지만 표현합니다. 모든 선을 다 넣으면 선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이지요. 그 때문에 완성작의 사진이나 그림은 필수적입니다. 전개도 해석을 통해 기본형을 만든 후 완성 사진을 보며 다듬기를 하여 완성시키는 것이 전개도를 통한 종이접기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이러한 전개도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게 된다면 접을 수 있는 작품의 폭이 훨씬 넓어집니다. 오늘은 전개도의 해석 요령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개도의 기본 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개도는 기본적으로 산접기와 골접기 두 개의 선을 이용하여 표시합니다. 이 두 개의 선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한 대로 색상 등으로 구분되기도 하나 흑백으로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리와 규칙을 안다면 흑백으로 표현되었더라도 어느 정도 구분은 가능합니다. 종이접기 전개도는 일반적으로 납작하게 접히는 기본형을 나타냅니다. 종이접기는 두 가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납작하게 접히지 않는데 바로 마에카와 정리와 가와사키 정리입니다. 마에카와 정리는 선의 교차 지점에서 산접기와 골접기의 개수는 반드시 2개 차가 난다는 규칙입니다. 가와사키 정리는 한 칸씩 건너뛴 각의 합은 360도 기준으로 180도여야 한다는 규칙입니다. 이러한 규칙을 이용하여 전개도의 오류를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르더라도 접을 수는 있지만 왜 안 접히나 싶을 때는 이 규칙들을 체크해보세요. 간혹 입체적인 형태를 표현하여 규칙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도 해석 요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도 중 절반만 표현되거나 일부 그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절반만 표현된 경우는 축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그려지지 않은 경우는 그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뜻으로 일반적으로 안쪽으로 접어 겹쳐 접지만 그 부분을 잘라내도 무방합니다. 이 부분을 그려 넣는 사람도 많은데 이 경우 안쪽의 산접기와 골접기가 반전되어 대칭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안쪽으로 접어넣은 구조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되도록 자르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상당수의 종이접기 기본형들은 뼈대가 되는 골접기 선이 한 개의 축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작품들은 거의 같은 요령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우선 어디를 종이의 앞면 혹은 바깥으로 잡고 해석하냐를 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이의 앞면인 색이 있는 곳을 앞으로 해서 접습니다. 선을 내는 순서는 작품의 뼈대가 되는 기준선부터 접습니다. 작품을 크게 가로지르는 선들은 대부분 골접기 선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바깥부터 산접기, 골접기 순서로 교차해서 들어갑니다. 안으로 겹쳐서 동시에 접을 경우 일부 규칙이 반대인 곳도 있지만 겹치는 선 이후로는 다시 규칙이 적용됩니다. 선이 다른 선들을 가로질러 산고를 바꿔가며 교차하는 경우는 겹쳐 접는 경우입니다. 종이층이 쌓인 가지의 끝부분이나 가지가 접히는 뿌리 부근에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선들은 접는 서순이 중요한데 계속 이어지는 선을 먼저 접은 후 접습니다. 이 선들은 패턴을 복잡하게 하므로 전개도를 그릴 때 이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부분은 단순화하면 접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은 손가락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선들을 지워도 구조가 자연스럽게 성립됩니다. 이 부분은 머리인데 여기 복잡한 선들을 지우고 연장선을 그을 경우 우리에게 익숙한 학접기 기본형이 나타납니다. 일단 쉬운 형태를 접어 전체적으로 완성하고 나중에 세부적인 선들을 넣는 편이 접기 쉽습니다. 산접기와 골접기 선을 대략적으로 내었다면 다음으로는 이를 접어 형태를 잡습니다. 바깥부터 접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가운데부터 접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우는 접은 선을 이용해 전체적으로 압축시키며 형태를 잡습니다. 선이 모이는 지점은 돌출되거나 함몰되는데 대부분은 돌출됩니다. 일단 돌출되게 접고 구조가 자연스럽지 않다면 그 부분을 함몰시키는 식으로 접습니다. 이때 완성작의 사진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전개도 해석의 기본적인 요령입니다. 하지만 전개도를 보면 어느 선부터 어떻게 접어나가야 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표가 되는 것이 기준선과 기준점입니다. 작가가 그려주거나 적어주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과 다른 방법으로 기준선과 기준점을 찾는 요령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이접기 작품은 크게 두 가지 계열로 나뉜다고 보면 됩니다. 하나는 각도 계열, 다른 하나는 박스플릿 계열입니다. 각도 계열은 22.5도나 15도 등 특수한 각을 주축으로 구조를 잡는 작품을 뜻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각도 계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2.5도 계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2.5도는 360도의 16등분 각도입니다. 따라서 16방향의 선만 신경 쓰면 대부분의 구조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문제는 선이 시작되는 기준점입니다. 종이접기 도면들을 접다 보면 초반에 선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와 비율을 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여러 작품들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기준선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준선들을 범용 기준선이라 부르겠습니다. 22.5도 선을 이용한 범용 기준선에는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표시는 해당 기준선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점을 나타냅니다. 1번은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준선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이용한 파생 기준선 또한 많습니다. 자주 사용되는 파생 기준선은 다음과 같고 2개 이상의 사선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선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파생 기준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빨간색 선은 절반으로 나눠지는 선을 나타냅니다. 1번 기준선과 거의 같기 때문에 파생 기준선 또한 겹치는 게 많습니다. 겹치는 기준선은 생략하였습니다. 3번은 다소 복잡해 보일 수도 있으나 많은 작가들이 활용하는 기준선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2.5도 전개도를 해석할 때 눈대중으로 적당히 연장선을 그으면 범용 기준선에 끼워 맞추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보다 쉽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범용 기준선들을 익히고 사용하다 보면 기준선을 내는 요령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됩니다. 범용 기준선을 몇 개 외우더라도 이를 벗어나는 기준선은 많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 영상의 방법으로 계산하거나 자신만의 요령을 활용하는 방법 또는 타인을 통해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박스플릿 계열 작품의 전개도 해석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스플릿은 종이를 가로와 세로로 등분하여 생긴 격자선을 이용해 접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45도 기반의 선을 주로 사용하여 22.5도 작품에 비해 단순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스플릿의 기준선은 기본적으로 정수 비의 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선이 늘어지기에 파악하기 쉽고 다른 간격이라도 전체적인 등분의 반 혹은 배수 간격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스플릿 전개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격자선이 희미하게 그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칸을 세어보면 등분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좌우 대칭이므로 반만 세어도 됩니다. 격자선이 없는 경우에도 약간의 요령으로 일일이 세어볼 수 있습니다. 끝에서부터 세어나가다 선의 방향이 바뀌면 위아래로 선의 방향이 유지되는 곳을 찾고 거기서부터 다시 세어가면 됩니다. 이러한 단순함과 편의성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는 박스플릿 작품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전개도 해석 연습 방법입니다. 종이접기 책을 사면 도면 앞부분에 그 작품의 전개도가 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도면을 보지 않고 전개도를 해석하다 막히는 부분에서 도면을 보고 어떻게 접는지 확인합니다. 이렇게 전개도 해석을 통해 기본형 완성 후 도면을 보며 마무리합니다. 이를 통해 전개도 해석 요령은 물론이고 작품의 다듬기 요령도 배울 수 있습니다. 복잡한 작품의 경우 하나를 접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큰 종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부분 일부만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은 머리만 다른 종이로 연습하곤 합니다. 단순화하거나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단순화 예와 더불어 지금의 예시처럼 아예 없애버려도 구조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복잡한 작품을 단순화하여 접으면 전체적인 구조를 이해하기 좋습니다. 프린트에서 접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인쇄용지는 작고 두꺼워서 복잡한 작품은 그대로 완성할 수 없습니다. 보통 기준선 등의 구조를 파악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연습 후에는 큰 종이를 이용해 접습니다. 종이가 작을수록 단위면 적당 두께도 늘어나기에 세밀한 표현이 힘들어집니다. 복잡한 작품을 접을 때는 되도록 크고 얇은 종이를 활용하도록 합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는 전개도에 오류가 있거나 그 작품을 접을 만한 실력에 미치지 못한 경우입니다.
후자의 경우 일단 포기하고 더 간단한 작품을 접으며 수준을 차례대로 높여가도록 합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포기했던 작품이 이해가 되고 접을 수 있게 되곤 합니다. 이러한 전개도 해석 연습은 종이접기 작품의 구조와 규칙의 기본이며 창작의 기초가 되곤 합니다.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면 자신만의 작품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